네, 매주 금요일 이 코너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정치권을 향한 속 시원한 훈수 들어보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정부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문 전 대통령의 입장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 또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정보 보고는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느냐. 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하신 발언,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적어도 국가 통치자 반열에 있었던 분의 판단이 저 정도였느냐. 네. 이건 아니다. 본인은 부디 도를 넘지 말라고 예. 마치 그 상황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선을 넘은 것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 말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보 보고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네. 그런데 왜 부처가 번복을 했느냐. 그러면 그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전에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 아니면 고의로 잘못 판단했거나 다시 돌이켜 한번 봅시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예. 최초 보고를 받고 그때 그 저녁 이제 6시 반경에 또 두 번째 아마 보고를 받았는가 6시경에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밤 9시 40분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예.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그때는 납포가대가 있었거든요. 물에 빠져 있는 채로 네. 몇 시간을 버티다가 피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분 뒤에 불태워졌습니다. 시신이. 예. 그리고 흔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그 실에 아침 그 이튿날, 그래 9월 23일 오전 8시 반에 성운이 들어가서 전체 과정을 보고를 합니다. 이 대면 보고를 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예.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엽니다. 그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국정원 장관 다 참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운이 두 가지 근거로 월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하달을 합니다. 네. 그 두 가지 근거가 뭔가 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건 SI 네네. 정보거든요. SI 정보로 취득을 한 겁니다. 예. 군의 SI 정보로 취득을 했는데 거기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예. 또 두 번째 이 어업 지도선에 잘 안 보이는 구석에 예. CCTV가 그 확보하지 못한 곳에 슬리퍼가 있었다. 예. 그 슬리퍼를 벗어놓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해류를 타고 월북을 했다. 예. 그래서 월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SI 정보가 나왔다면 그 안에 NLL위에서 중국 어선에 이대준 씨가 올라가서 이 중국 한자가 지켜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걸 이 정보가 몰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리가 없죠. 이번에 밝혀진 거잖아요. 이번에 나온 이번에 얘기잖아요. 밝혀지는데 그렇죠? 예. 그 아침 8시 30분에 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때 문 예.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또 하나 해경 이 세 군데서 다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예. 지금 이 입장에서 자기가 다 보고를 받고 SI 정보까지 자기가 다 받았다. 그럼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의 얘기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예, 다 거네요? 받았다. 그리고 네네. 문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예. 정보 보고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네네. 거예요. 그럼 본인이 요사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본인은 그때 다 취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런 판단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 예.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뭔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네. 뭔가 미리 선입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고의로 그런 판단을 했거나 예. 이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 생각을 했거나 이 두 가지 예. 중에 하나다. 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SI 정보에 특수정보요. 예, 한자가 지켜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것도 아마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 SI 정보에 다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 중간에 NLL 북상에 있었던 중국 어선에 탔다가 다시 하선을 당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아마 충분히 추측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고, 뭐 성훈이가 그렇게 1차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성훈은 거기에 맞춰갖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관계 장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 이건 월북이다. 슬리프가 있었고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건 월북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육군본부에서 그 민서에 있는 기록을 다 지웁니다.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래놓고 나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안보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제 입장문에서 이 안보 문제, 이게 어떻게 안보 문제입니까? 안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우리 국민의 생명에 연관된 문제예요. 예. 바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네네. 문제를 대통령은 안보 문제라고 바꿔버려요. 설직 돌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안보 문제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 대통령이 왜 어제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를 했느냐. 윤건영 씨가 대독을 했는데 윤건영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정치 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과연 지금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 사건을 대통령이 3시간 동안이나 그 피살 당하기 전에 침묵을 지켰고, 그리고 피살 후에 이것이 월북이다고 월북몰이를 한 것이 과연 이것이 정치보복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나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게 만약에 월북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걸 월북으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건 지금 유가족은 살인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인방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이에요. 네. 직권남용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을 칠 때,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칠 때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렸던 죄명이 바로 형법 제123조입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예.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 그 이후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제일 무서워하죠. 코에 그뭐 코걸이, 귀에 그뭐 네. 귀걸이. 이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는 문 대통령도 이 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는 직무유기 더하기 직권남용.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나서 대통령실은 딱히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있을 것이고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양새인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뭐 아주 용산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 월북으로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예. 자백한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더라도 가령 이 이대준 씨가 피격되기 전에 그 북한군에 지금 응유가 되어 있다. 예. 그런데 SI 정보를 보면 여기에 그 한자가 찍혀가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그리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그 전에 중국 어선에 승선을 했다가 다시 하선을 한 그런 정황이 그 보입니다. 이 정도는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마 사망지 피격 직전에 이 월북했다고 거의 북한군에 납부된 지 3시간 만에 이 이대준 씨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계속 너 왜 누구냐, 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계속 물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감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피격을 합니다. 피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자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국민이 아닌 말로 월북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북한군의 통신은 살아있었거든요. 자,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국민이 거기에 지금 한 명이 있다. 그러니까 송환을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우리 군도 일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목숨은 살리고 예. 가야 되는 건데요. 심지어 그렇죠? 방송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예. 이 충분히 그걸 구명 요청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구명 요청을 했다면 북한군이 쉽게 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리 정부 누구도 특히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고 3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난 정말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서훈
국가의 안보를 총책임지는 서훈이 들어가서 이건 월북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면서 월북에 반대되는 정글을 전부 다 없애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경도 없애고 국방부도 예. 없애고 전부 다 월북에 반대되는 모든 정글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날 피살 다음 날 새벽이죠. 예. 예. 자, 뭐 오늘 늦게나 내일 새벽이면은 서훈 전 실장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전 변호사께서는 뭐 율사시니까 어떤 관점이십니까?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 구속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이 왜 나왔느냐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예. 앞에 서우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해경청장 이분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네. 직부심에서 석방이 다 됐거든요. 예. 그 석방이 된 걸 보고 마치 이분들이 죄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월북몰이가 아니고 월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예. 이런 판단을 법원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이번 적부심에서 석방을 시킨 것은 고위직 출신인데다가 더욱이 여기에 대해서 총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아니고 이 서욱이나 김홍희가 아니고 그 위에 네. 이것을 월북으로 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다. 예. 이 판단을 법원이 했다고 제게는 보이고 또 네. 하나 증거를 인멸할 이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이미 모든 뭐 그런 건 증거는 다 없는 거죠? 드러나와 있고 예. 그리고 뭐 도주할 우리도 없으니까 네네. 이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서 이 석방을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서울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서울은 원래 지금 이 사건이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서울이 아마 총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네. 마무리가 될 것이다. 네. 이 주류 언론에도 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내므로써 예. 이 사건은 완전히 방향을 틀게 돼 있습니다. 아. 결국은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모든 결정은 내가 했다. 다 알고 있었고 예, 내가 했고 바뀐 건 없고 내가 다 정부는. 보고를 다 받고 예. 심지어 SI 정보까지 분석을 다 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네. 그리고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월북이 아니라고 할 북한군의 북한군이 어떻게 그 지역까지 갔는지 그 해역까지 갔는지 예. 이유를 대라. 없지 않느냐. 네. 그래 월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월북이든 아니든 그 능수관 이 수영 전문가도 아닌데 그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바다에서 추락을 해갖고 거기서 월북을 시도를 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당시는 해류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중국 어선에 한번 구조를 당했다가 다시 거기서 구명조끼를 얻어 입고 그리고 손에 아마 다친 부분이겠죠. 붕대까지 감고 팔에 붕대까지 감고 다시 어떤 이유였는지 하선을 당했다. 하선을 당해서 결국은 해류를 따라가다가 북한군에 이제 납포가 된 것인데 난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선입감 없이 이걸 정말 이건 월북을 했을 것이다. 이건 뭐 도박을 해서 생긴 빚 때문에 아마 월북을 했을 것이다. 아들과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 다 팽개치고 월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요. 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정말 이거는 잘못되게 잘못 판단한 판단한 거다. 거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장관들 예. 그리고 그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분들, 국정원장 지낸 분들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예. 그럼 기본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지휘선상의 주요 라인에 있다는 것은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영장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발부가 된다면 수사 확대해서 결국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연관성까지 따질 계획일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을 텐데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구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 난 문 대통령의 수사는 이제는 불가피해졌다.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이제 입장문을 내지 않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예. 아마 문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을 때는 정권 대 정권으로 부딪힌다 그런 어떤 결기를 보인 것이고 아마 오늘 자신의 발언 때문이라도 그 서훈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느냐 이걸 기대를 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입장문에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고 서우는 그 앞에 영장이 발부됐고 적부심에서 풀려난 서욱이나 김홍희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예. 바로 서욱과 김홍희에게 여러 가지 월북에 반대되는 근거들을 네. 없애도록 파기를 하도록 예. 지시를 한 핵심 당사자예요. 이러니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따라서 그 서훈에 대해서는 저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밝힌 거에는 당시에 뭐 특수정보, SI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은 변한 게 없고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최종 판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모든 정보를 당시에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장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3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네. 그리고 아마 이 피살되기 전까지 보고는 수차례 있었을 거예요. 예. 전체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SI 정보는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보고는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이미 이제 피격이 돼서 이 시신까지 불태워지고 나서 이 밤이 꼬박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서훈이 보고를 들어갔을 때는 아마 전체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갖고 노예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SI 정보가 다 분석이 다 돼가 있었겠죠. 북한군이 어떻게 송신을 냈고 어떻게 수신을 냈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자료를 보면 아마 중간에 있었던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서 군민조끼를 입었던 것도 충분히 추정됐을 것이고 예. 그러면요 문 대통령이 이게 판단할 자료는 다 책상 앞에 다 놓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정보를 예. 다 문 전 대통령 말대로 알고 있었고 보고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당시에 해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네.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명조끼 개수를 이미 다 헤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명조끼 개수가 다 헤아려져서 업 지도선에는 구명조끼가 그대로 다 있다. 이것도 보고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구명조끼는 중국 어선에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9%예요. 예. 한자로 집계가 있었으니까 우리 시중에는 팔고 있지 않은 구명조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월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예. 이 말은 거짓말이 이미 된 겁니다. 네. 이 판단은 이미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도 서훈은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월북으로 본다. 그리고 CCTV에 안 보이는 구석에 슬리퍼를 벗어놓았다. 예. 난 이거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뭐 구두를 벗어놓았다도 아니고 슬리퍼를 벗어놓았다. 근데 그 슬리퍼의 임자는요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는 게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자료를 놓고 월북몰이를 한 것도 웃기는 건데 아닌 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 합시다. 이 네. 99.9% 월북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북한에 그 전날에는 우리 국민이 거기 좀 가 있습니다. 송환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아마 김정은이가 쉽게 사살 명령을 못 내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정은 당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어쨌든 사과를 했잖아요. 예, 김정은이는 뭐 자기도 몰랐다 이랬지만 네네. 그 정도의 사안을 두고요. 이 예.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김정은이 결심을 하지 않았다. 네. 그걸 김정은 밑에 있는 예컨대 다른 쪽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살해하고 시신 불태워 이렇게 했다고는 예.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김정은에게 최종적으로 보고가 됐고 김정은이 결정을 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의 향방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죠. 민들레가 이름을 바꿉니다.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서 7일에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임의 움직임으로 친윤계가 본격적으로 세력화를 공고히 하려고 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공감 이름을 바꿔서 다시 민들레를 띄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변호사님? 참 이게 나는 윤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네. 윤 대통령 옆에서 또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냐. 최근에 관저 정치 이어지고 있잖아요. 관저 정치에서 간 빈살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를 모아서 관저에서 밥을 안 먹는다 이 네. 보도가 됐는데 느닷없이 그 전에 그날 네 저녁 커플, 때 신윤계? 이미 일주일 전에 네. 네 커플이 먹었더라. 그게 이제 권장 이용이다. 그 권장 이용이 뭔가 봤더니만 이 권승동, 장제원, 이철규 그리고 윤한홍. 쉽게 말하면 이너스컬이에요. 예. 이게 더 큰 문제는요. 이분들이 부부 동반을 했다는 데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가령 친한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좀 거리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우리 밥 먹읍시다. 뭐 갑자기 연락해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예.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외국 선진 민주정에서도 늘 하는 일이고 네. 그런 밥 모임, 커피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권장 이용이 부부 동반해서 간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끼리끼리, 우리가 실세야. 생각해 보십시오. 권승동 문자 메시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네네. 그리고 장제원 당장 그 무렵에 1,100명이나 된 지지자 모임을 가져가지고 또 예. 논란을 불렸던 분입니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예, 그랬죠? 장제원. 예. 그리고 이철규 그 핵관이다 아니면 핵관 호소인이다 이래갖고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철규. 예. 예. 그리고 또 헷갈린 것 윤한홍. 같네요, 이번 보니까. 이 윤한홍. 그 이 네 분이 그 예, 권장 이용 이 네 분이 부부 동반해서 모였다. 그럼 우리는 이너스컬이다 이 얘기예요. 이너스컬이 공식화되는 순간 그 정권은 위험해집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게 오염될 수가 있고 이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밑으로 또 줄 서는 예, 일도 그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예. 하필이면 이 네 분 속에 이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이 민들레 핵심 멤버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뭐 권승동은 나 빠지겠다 이런 맛도 나왔을 무렵에 장제원은 그래도 민들레 이래서 민심 들어볼래. 이제 주말이 민들레인데 근데 이번에 또 민들레 장제원 의원은 안 들어갔어요? 예, 또 민들레 이거 말이 계속 나오니까 네네. 자기는 빠지겠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예. 내가 그러면 총 연락을 맡겠다. 권장 이용 중에 이 가지 세 번째가 나선 겁니다. 근데 권장 홍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 예. 민들레 핵심 멤버들 보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평소에 국민의힘 가령 내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참 이 괜찮은 중견들이 누가 있느냐 살펴봤을 때 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송석준, 김정재, 네. 그리고 이용호, 그리고 박수영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말 것도 없이 예. 내가 보기에 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민들레 운영진 이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또 하나의 그 어떤 실세 모임. 예, 근데 MB 정권 때 보면 함께 내일로 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뭐 흐지부지 되고 말하는데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선준화 포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준화 연구 포럼인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또 끼리끼리 이래가 모여갖고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민들레 모임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이거는 원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쉽게 말하면 친윤 비윤 없이 우리는 다 예. 원팀으로 간다. 하는데 국민들이 보면 그 원팀으로 보입니까? 어나더 팀. 어나더 팀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관저 정치하면서 친윤들 불러서 밥 먹고 하니까 아 이거 총선 때 공천 받으려면 친윤 밑에 바짝 붙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당연하죠. 의심하시거든요.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모임이다. 네. 말은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아니죠. 나는 이제 다음 공천을 완전히 확보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나는 이제 중진의 반열에 들었다. 이 두 가지죠. 네. 중진의 반열에 들었다는 실세 개념에다가 더하기 나는 다음 공천을 이제 확보받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떼어놓은 당상이다. 예, 네.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히 말하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치판에 들어오자마자 국회의원도 그치지 않고 아무런 때도 묻지 않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예. 그리고 곧장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의 최종 목적지인 대통령에 곧장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정치계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합집산에 대해서 예.
아마 전혀 모르실 겁니다. 네. 이러니까 이런 그 이너스클화하는 권력의 어떤 그 군주화 이것이 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현대 정치학에 있어서 이 이너스클 하는 것이요.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됩니다. 대중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가 이게 성숙되는 데 있어서 예. 이너스클은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너스클 있으면 일부러 깨고 떼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앞장서서 관제 정치를 하자 반무시하 이러면서 이 네. 이너스클을 만들고 그래서 민들레라는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 방치한다는 것은요. 예. 난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인데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공감 안 하지. 국민 공감한다면 예.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네. 국민의힘이 이너스클 되고 있는 이 민들레에서 이 국민 공감입니까? 이제 이름이 예. 국민 공감에서 아주 우습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예. 작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